명화와 함께 읽는 셰익스피어 20, 햄릿, 한여름밤의 꿈, 로미오와 줄리엣 등 명화 106장과 함께 읽는 4대 비극, 5대 희극 포함 대표작 20편.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현대지성. 4대 비극 중 햄릿. 덴마크의 왕비 거투르드는 햄릿 왕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과부가 되었는데, 남편이 죽고 2달이 되지 못해서 시동생 클로디어스와 결혼했다. 그런데 당시 클로디어스는 무분별하고 무감각하고 괴상한 행동으로, 아니 그보다는 더 사악한 일로 온 백성들에게 악명 높았다. 왜냐하면 이 클로디오스는 인품이나 지성에서 형님을 전혀 닮지 않았고, 외모는 한심하고 성품은 비열하고 하찮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형수와 결혼하고 죽은 왕의 아들이며 왕위의 합법적인 승계자인 젊은 햄릿을 제치고 덴마크의 보좌에 오를 심사로 선왕인 형을 몰래 처치했다는 혐의를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왕비의 경솔한 행동에 젊은 왕자만큼 깊은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사랑했으며 우상 숭배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를 경모했으며 경외감을 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예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므로 어머니 거트루드의 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마음 아프게 생각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어머니의 재혼에 대한 수치 사이에서 젊은 왕자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모든 환희와 환한 표정을 잃어버릴 지경이었다. 그는 평소 책을 즐겨 읽었지만 이제는 삼갔고, 젊은 시절에 어울릴 만한 왕자로서의 신체 단련과 운동을 더 이상 즐기지 않았다. 그는 점차 세상의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세상이 잡초로 무성하여 몸에 좋은 꽃들이 질식당하는 뜰처럼 보였다. 자신이 합법적으로 이어받아 보좌에 오르지 못하리라는 전망에 그의 마음이 압도당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젊고 고결한 왕자에게 그런 일은 쓰린 상처이며 가슴 아픈 모욕이었다. 그러나 그를 화나게 만들고 즐거운 기분을 몽땅 사라지게 만든 것은 아버지의 추억을 완전히 망각한 듯이 처신하는 어머니의 태도였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던가?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고 온화했던 남편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때는 그의 어머니도 항상 그의 아버지에게 사랑 많고 순종하는 아내처럼 보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날로 커지는 듯이 그에게 의지하곤 했다. 그런데 2달 만에 그녀는 재혼했고, 그것도 죽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했다. 참으로 근친간의 도의를 크게 벗어나고 불법적인 결혼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꼴불견처럼 서둘러 행해진 결혼이었고, 그녀가 왕위와 침실의 동반자로 택한 사람은 군왕답지 못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10개의 나라를 잃은 것보다 서글픈 이 일 때문에 이 덕망 높은 젊은 왕자의 심기는 땅에 추락했고, 그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끼었다. 그의 어머니 거투르드나 왕이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온갖 일을 생각해내었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는 여전히 죽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짙은 검은색 옷을 입고 궁정의 모습을 나타냈고, 그 옷차림을 절대 벗지 않고 심지어 어머니가 결혼하던 날에도 인사하지 않았으며, 자기에게는 수치스러운 날의 행사나 축하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아버지의 석연치 않은 죽음이었다. 클로디어스는 뱀이 그를 물어 죽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젊은 햄릿은 클로디어스가 바로 그 뱀이라고 날카로운 혐의를 품고 있었다. 쉬운 말로 클로디어스가 왕위를 노리고 선왕을 살해했으며 자기 아버지를 죽인 뱀이 지금 보좌에 앉아있다는 생각이었다. 그의 추측이 얼마나 정확하며 어머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마땅하며
그녀가 이 살해 사건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사건이 그녀의 동의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그녀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그를 괴롭혔고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런 중에 젊은 햄릿의 귀에 소문이 들려왔는데 2, 3일 동안 한밤중에 궁궐 앞의 망대에서 경계를 보는 군인들이 그의 아버지 죽은 왕을 빼다 박은 유령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 유령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죽은 왕이 입고 다녔다는 그 갑옷을 항상 입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은 유령이 나타나는 시간과 모습에 관하여 일치된 증언을 했다. 유령은 12시 정각에 나타나며 그 모습은 창백하여 분노보다는 슬픔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그 턱수염은 소름 끼치며 그 빛깔은 그의 생전에 보았던 대로 검은 단빛빛의 은색이었다. 그들이 말을 걸어도 유령은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한 번은 유령이 머리를 쳐들고 마치 말하려는 듯이 몸짓으로 표현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침 수탉이 울자 유령은 순식간에 목음을 움츠리며 사라졌다. 젊은 왕자는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얘기가 너무도 일관되고 일치하므로 믿지 않을 수 없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령을 보았다고 결론짓고 그날 밤에 아버지의 유령을 보려고 군인들과 함께 경계를 서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는 속으로 그런 유령의 출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면 뭔가를 전해주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추론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령이 침묵을 지켰지만 자기에게는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인내하며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밤이 오자 그는 호레이쇼와 경계병 가운데 하나인 마셀러스와 함께 망대에 섰다. 그곳은 이 유령이 출현하곤 하던 곳이었다. 밤기온이 차가웠고 공기는 평소와 달리 으스스하고 살을 내는 듯했기 때문에 햄릿과 호레이쇼와 일행은 밤기운의 차가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유령이 다가온다는 호레이쇼의 말에 대화는 중단되었다. 햄릿은 아버지의 유령을 보자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처음에 그는 천사들과 하늘의 사역자들을 불러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한 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선한 일을 위하여 왔는지 나쁜 일을 위하여 왔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치는 대로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아주 불쌍하게 쳐다보는 듯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뭐로 보나 생전의 모습과 흡사하므로 햄릿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왕자는 그를 햄릿, 왕, 아버지라고 불렀고 왜 고요하게 누웠던 무덤을 떠나 달밤에 다시 세상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유령은 햄릿에게 손짓했고 햄릿은 단둘이 있을 만한 다소 떨어진 곳으로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호레이쇼와 마셀러스는 젊은 왕자에게 따라가지 말라고 설득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한 일이라면 그를 유혹하여 근처의 바다나 두려운 절벽 꼭대기로 이끌고 가서 왕자가 이성을 잃게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충고와 간청에도 햄릿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다. 그는 생명을 잃는 것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기의 영혼이 불멸적인 존재이므로 영들이 그것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사자처럼 대담해짐을 느끼고 가능한 한 그를 붙들려고 했던 그들을 박차고 유령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갔다. 단 둘만 있게 되었을 때 유령은 침묵을 깨고 자기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그의 아버지의 유령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유령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햄릿이 이미 큰 의혹을 품고 있었듯이 아버지를 죽인 것은 아버지의 침실과 왕관을 노리던 햄릿의 숙부 클로디어스였다. 그가 관행대로 오후에 뜰에서 잠자고 있었을 때 그의 배신자 동생이 몰래 들어와 그의 귀에 독초즙을 부었던 것이다. 이 독초즙은 사람의 생명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서 수은처럼 모든 혈관을 신속히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온 피부에 빵껍질 같은 문둥병을 퍼뜨린다. 선왕은 잠을 자는 도중에 동생의 손에 의해 곧바로 왕관과 왕비와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그는 햄릿에게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이 더러운 살인을 복수해달라고 요구했다.